박수 한번 칠까요? 어셨습니까, 박찬희 사모님? 멀리서 어디서 오셨다고? 저기 경기도 안산. 안산. 네. 안산서 오셨고 또 정선서 오셨고 하시는데 다행히 이왕이면은 초진분들 딱 진료할 때 있죠. 또 초진분들이 오셔서 저는 한 입으로 뭐요? 일석삼조. 하나 둘셋넷넷 뭐 재진분도 계시니까 일석사조가 되는 거지 뭐. 예. 뭐 이거 횡재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지금 박경수 선생님이 광맥을 치추하는 일을 하신대요. 왜 지난주는 강원도 고성 가셨다가 이제 오늘 또 침 맞고 좀 기력 회복하셔서 다시 전라도 남원에 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체 바동을 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끼리끼리예요. 딸이 없어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뭐 한다고? 논다. 잘 논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이 소개하셔서 어떻게 돼요? 그 동네방네 다 소문내도 다 따라와요? 그래도 말귀가 통하는 사람, 또 서로 이심 전심, 뭐 남심 김심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아무나 소개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멘트도 어떻게 돼? 제천, 영월, 단양 또는 저 강원도 동해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나오잖아. 석회암 지대. 탄광도 어떻게 돼요? 문경, 점촌 뭐 하면 그쪽에서만 나온다고. 한쪽에 금맥을 캐면은 그 주변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자 제가 지금 이제 진찰하는 부분들을 할게요. 제가 진료를 어떻게 하느냐? 6차 반복드리지만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얼굴, 목, 몸통, 손발, 팔, 다리. 지금 우리 사모님은 장갑을 끼셨잖아요. 벗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장갑을 왜 꼈을까요? 선 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 알러지가 있으니까. 제 친구랑 대학 동기랑 골프를 치는데 이게 뭐 마스크도 막 쓰고 그래. 야외에서도 그렇고 한데 우리 친구들끼리인데도 마스크를 쓰나? 또 내지는 어제 보니까 제가 울진에 부구에 의료봉사를 갔거든요. 제가 울진에서 또 자라기도 해서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이 난 동네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임시 거처를 이렇게 한 곳이 있는데 한 곳은 소야, 소곡리고 하나는 신화리예요. 두 군데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했는데 동그란 이런 거 있지. 부구하면 덕구라고 그래요. 부구라고도 하고 덕구라고도 하고 북면이라고 그래. 울진에서 제가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울진 읍내가 있다면 북쪽에 있으면 북면, 서쪽에 있으면 서면, 남쪽에 있으면 남면. 그래서 가까운 남면이니까 근남면, 성육으로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뭐 갑자기 뭐 울진 지명을 왜 얘기해요 하겠지만은 우선은 얘기할게요. 온천에 갔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한 분만 마스크를 쓰고 계셔. 목욕탕 안에서. 딴 분들은 다 안 쓰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그 마스크 쓴 분은 왜 마스크를 썼을까? 의심이 나서 응? 의심이 나서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릴까봐 목욕탕에서 많이 전염이 된다니까 본인은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써서라도 감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지. 근데 딴 사람들이 왜 안 썼을까요? 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 될 대로 되라. 뭐 그런다고 걸릴 게 안 걸리고 안 걸릴 게 걸리냐 이렇게 또 되는 부분들이고 또 내지는 남들이 10명 중에 9명이 다 마스크를 쓰면은 나도 쓰겠는데 상황을 보니까 뭐 10명 중에 9명은 아니 한 50명 중에 49명은 마스크를 안 쓰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긴가민가 하니까 안 쓰는 쪽으로 가는 거지. 말되지요? 네, 그 중도라는 의미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안에 따라서 요즘 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관련해서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중도입니까? 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니까. 요럴 때는 여기에 붙었다가 저 상황에서는 여기에 붙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결국은 저분이 마스크를 쓴다는 의미는 뭐예요? 가까이 오란 얘기에 오지 말란 얘기에 목욕탕에서 다른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길을 쓰고 가까이 또 마스크 쓴 사람 옆에서 마스크도 안 쓰면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어제 제 친구랑 같이 그래 봉사하고 저녁을 같이 먹는데 식당에 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한정식 집이에요. 그래서 한정식 집에 가는데 딱 밥을 먹는데 갑자기 손님이 한 분이 딱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코 어떡하나? 재료가 다 떨어졌네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코로나 걸린. 한정식 집이야. 예를 들면은 그 전골집이에요. 찌개집이라고. 그 찌개가 기본적으로 몇 인분이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몇 인분 이상 잘 가셔요? 3인분이면 더 좋고 저같이 일석사조면은 더 횡재한 거고 한번 말할 때 초진분이 4분 계시면은 4번 안 떠들어도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재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한 분을 위해서 찌개를 준비하나 2분을 위해서 하나 그럼 몇 분이 좋아요? 이왕이면은 4사람이면 더 좋지. 예. 그래도 최소한 몇 명? 2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2인분 이상 시켜야 되는데 1인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싸가지가 없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다고? 재료가. 아이고 재료가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그 말귀를 못 알아먹고 남창규는 말귀 알아먹어. 저는 먹는 거를 밝히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복선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본다, 진맥을 한다는 의미 속에서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게 뭐 한다? 표현이 된다는 거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도 재밌는 거는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그 울진에 가서 제가 의료봉사를 갔는데 거기가 의료봉사 한 자리가 산불이 나서 거의 뭐 경황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슬리퍼 내지는 신발이 보이는 신발만 신고 나왔대. 옷가재라든가 뭐 금고라든지 예를 들면 지갑이라든가 이런 건 챙길 겨를도 없이 나왔대. 산불이 그렇게 무섭다. 또 내지는 산불이 어떻게 돼요? 이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순간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뭐예요? 불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님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아직도 뭐라 그래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되셨어. 그렇다고 벙어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기가 막히는 거지. 예,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제 그 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오셔서 이렇게 막 하시고 위로하시기도 하는데 뭐 제가 침을 놓고 한다고 해서 뭐 그게 많이 하겠냐마는 그래도 손 한번 잡아주고 농 한번 붙이는 부분도 도움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정신도 대접받고 이랬는데요. 거기에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제가 의료봉사 갔던 데가 울진 어디? 북면의 소곡이란 곳이에요. 따라해 소곡. 소곡이 한자로 무슨 말일까요? 소자가 무슨 소자가? 작을 소자가 무슨 소자일까요? 곡은 계곡 곡자고 소자는 소생할 계곡이에요. 소생할 때 소생. 소생이 뭐예요? 죽다가 뭐하다?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의미도 어떻게 되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진맥진하다가 어떻게 돼요? 간신히 회복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계곡, 다시 태어나는 동네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소곡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아, 그 동네는 산불이 나서 또는 어떤 수재가 나서 거의 막 힘들게 어렵게 죽다가 뭐하는 동네라고 다시 태어나는 동네란 의미를 소곡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소곡이라는 의미가 요번에 산불이 나고 나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예전에부터 했을까? 예전에부터 했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뭐라고요? 예전에도 뭐 하다고? 산불이 났다 안 났다? 산불 같은 크다란 피해가 그 동네에서 났던 데다. 아까 이게 끼리끼리라고 그랬죠? 유유상종이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산불이 나도요. 산불이 나는 데만 나. 예를 들면은
수재가 난다. 영월에도 한때 어떻게 읍내가 물에 잠기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관계해서 다 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덜하긴 하지만은 해마다 물에 잠기는 곳은 잠기는 거지. 그런 의미가 소곡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다시 꿈을 꾸자, 다시 살아나자,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있고, 지난번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안동에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예요. 완전히 깊은 계곡인데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수평리래요. 수평리라는 게 물 숫자에다가 평행성 평자예요. 안녕하세요. 그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럼 지평이라고 해야 돼요. 예, 평리하면 오셨어요? 근데 왜 수평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름이 지명이 안 맞다. 이름이 이거 잘못 지었다 했는데 그 아버님이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원으로 선생님으로 임지를 발령을 했는데 안동 저수지 있잖아요. 이제 이마댐 무슨 댐인가? 그 댐이 생기면서 그 동네가 뭘로 됐다고요? 물에 잠겼대요. 그래서 뭐라고? 진짜 수평이네.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풍수를 한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은 결국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동네 이름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즘은 간편하게 중심지에서 북쪽에서 뭐 북면, 남쪽에서 남면, 서쪽에서 서면, 동쪽에서 동면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요즘은 이제 용월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한반도 지형이 있으니까 한반도면, 김삿갓과 관련된 것은 김삿갓면 이렇게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어떤 의미 속에서는 이런 수평이라든지 소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봐요. 갑자기 뭐 처음 오신 분들 모셔놓고 자꾸 뭐 엉뚱한 얘기 한다 할지 모르지만은 이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인연을 맺었다는 의미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통성명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제도 의료 봉사 같지만 어떤 사모님은 하시는 말씀이 허리 아프대. 그럼 침을 어디에다 놔달라는 얘기예요? 허리에다 놔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돼요? 전 침 어디에 놓는다고? 허리 아프다고 어디에 놓는다고요? 손이나 팔에 놔요. 또는 머리에 놓는다고. 그러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설명을 해야 돼. 우리 몸이 어떻다고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파동으로 표현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파동이라는 게 뭐냐? 아야, 어디 맞았어요? 빨리 대답 안 하니까 자꾸 때리잖아. 뺨에 맞았죠? 빨리 대답 안 하면 계속 때릴 거예요. 뺨에 맞았다. 그럼 뺨에 맞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다. 허리가 충격을 간 거야. 딱 때리면은. 그러면 그 어디를 치료해야 돼요? 허리를 치료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이 뺨에 충격이 오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충격은 어떻게 된다? 우리 몸 전체에 확산이 된다. 분산이 된다. 퍼진다는 거예요. 왜 퍼질까요? 그래야지 희석이 되니까. 이 통증은 여기만 갖고 있으면 아파 죽잖아요. 이빨이 아파. 이 이빨이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이빨의 통증을 뭐 해야 돼요? 분산을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목이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배가 아프다 하다면은 그 치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증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아파요. 어젯밤 아파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만해요 하는 게 뭐라고요? 그 통증이 뭐 했다? 파동이 쳤다, 쳐나갔다는 의미 속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갑자기 배가 아파요. 배에 충격이 왔다 합시다. 뭐 한 대 딱 맞았어요. 꼰투를 하다가 해. 그럼 이 충격이 파가 어디로 가장 잘 분산이 될까요? 복부에 된다면은 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몸에서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파장은 어디에 제일 퍼지냐면 사지 말단이야. 원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 둥근 뭐라고 원이라고 모서리라고 네모로 따진다면은 그 꼭지점에 해당이 돼요. 그 모서리에 가장 파동이 가요. 그 파도가 친다. 파도가 친단 말이에요. 중심에서 바다의 중심에서 파도가 쳐 나갔을 때 해일이 쓰나미가 어디에 가장 심하게 퍼져요? 충격이 해일이 가장 심하게 파도가 치는데 바다가 예를 1m 파도가 있다 합시다. 바다에서 중심에서
그러면은 어디에서 그 파도의 높이가 가장 심하게 될까? 그 방파제가 그 파도를 막으려고 방파제가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어디에 그 충격이 그 바다의 쓰나미의 충격이 가장 심할까? 헤일이 바닷가죠, 뭐. 바닷가예요. 바닷가 중에서도 어디겠어요? 고기 있는 데라고. 그 계곡이 고기 있다는 의미는 꼬불꼬불한데, 이걸 무슨 지형인지 모르겠지만은 손을 보세요. 이게 바다라고 합시다. 아니 이게 바닷가라고 합시다. 예? 바닷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비치처럼 쭉 일직선으로 돼 있는 해운대라든지 명사십리라든가 경포대처럼 돼 있는 것들랑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데가 있는 거랑은 어디가 파장이 가장 심할까? 충격이 파동이 요런 데라고 요렇게 파여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냐면은 이게 힘이 100이라는 에너지가 왔다가 어떻게 돼요? 100이 그대로 가면은 빠져나가는데 바람이 어디에 가장 심하게 바람이 불어요? 우리 도심풍이라고 그러잖아요. 빌딩, 높은 빌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왜? 그냥 널찍한 그 평야 쪽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별반 퍼져나가니까. 근데 높은 빌딩, 63빌딩, 뭐 롯데월드 타워의 빌딩 사이에 뭐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갑자기 어떻게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고속도로도 봐요. 차가 8차선, 10차선 다니다 갑자기 나들목이 있다든가 톨게이트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좁아지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주행 전용 차선을 만들었지만은 전용 차선이 쫙 나가다가 어떻게 나가려고 하니까 강남 고속버터미널 나가려고 톨게이트로 나가려고 하니까 차가 어떻게 돼요? 한목에 갑자기 5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정체 현상이 생기는 거지. 바람도 마찬가지다. 통증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불통해서 생기는 거지.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도 그런 통증이, 예를 들면 바람이 우리가 말하는 고속도로 전용 차선으로 따진다면은 그런 전용 차선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8차선이 5차선으로 좁아지는 그 부위에서 뭐가 생긴다? 하자가 생긴다. 병목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통증이에요. 그 통증이 어디에 가장 잘 민감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갈라지는, 좁아지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는 가장 말단 부위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여기는 충격이 와도 어떻게 돼요? 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요게 충격이 오면은 그 충격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다 이게 돼버리니까, 좁아지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결국은 손끝, 발끝에 대한 통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파동이라는 의미 속에서는 균형의 시수 한쪽에 충격이 왔다. 이 충격의 파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끝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에 충격이 왔다 하면은 머리와 가장 먼 데가 어디겠어요? 손끝, 발끝이라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럼 손끝, 발끝으로 시수의 가장 볼펜이 있으세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머리라고 합시다. 머리고 여기가 발이라고 합시다. 요걸 눕혔을 때 머리에 충격이 왔다면 그 충격의 파장이 가장 멀리, 가장 영향을 주는 게 어디예요? 지렛대로 따지면은 발끝이라고, 손끝이라고. 이해했죠? 그럼 발끝에 충격이 갔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갈겠어요? 또 하나의 몸에서 본다면 예를 중심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머리에 충격이 갔다. 그럼 발끝으로 갔다. 뭐 기본적으로.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뭐 팔로 간다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파장은 머리에서 온다. 머리라는 의미의 목이에요. 머리에서 파동이 간다. 그 다음 허벅지. 허벅지에서 파동이 간다면 다시 뭐 상박부. 그 다음에 뭐 발끝, 손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쳐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뭐 어려운 얘기기도 하고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온 얘기도 아니니까. 자, 우리 사모님은 제가 진맥을 할게요. 사모님 딱 봤을 때 우선은 눈 밑에 눈두덩이가 좀 부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사모님도 좀 그러네. 눈 밑이 부어 있으면은 간 쪽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간이 안 좋다, 피로하다, 소화력이 떨어진다, 입맛이 없다, 체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사모님은 지금 어떻든 간에 무릎을 감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감싼다는 의미 속에서는 무릎이나 허벅지 쪽이 약하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를 보호하려고 은연중에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셔요?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알면은 뭐예요? 이제 일사천리인 거지. 맞아요? 네. 네, 맞대.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은 딱 볼게요. 선생님은 손을 꺾고 있어요. 이렇게. 손을 왜 꺾을까? 손이 불편하니까. 손이 뭐 뻣뻣하니까. 여기 손을 이렇게 꺾는다고. 이 손가락 끝이 어디라고요? 이거 머리라고, 목이라고. 목하고 어깨가 안 좋다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요 상체가 있죠? 예? 망치로 때릴 데가 없어가지고 막 손가락을 때려 막. 그러니까 여기를 때렸는데, 자, 때려도 이왕이면 손끝을 때리지 왜 이왕이면 여기를 때릴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가운데가 머리, 오른팔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른쪽 어깨가 안 좋으신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도 흉터가 여기는 아니나? 오른쪽 어깨예요. 그 다음에 또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이 그래요? 새끼 손가락을 뭐에 다쳤어요? 벨트에 기계를 다루다가 오른쪽 새끼 손가락 손톱 부위를 잘렸어요. 네. 언제 잘렸어요? 30년 됐다. 자, 그러면은 30년 전에 벨트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 손톱이 잘렸다. 아,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라고 해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때의 아픔은 언젠가는 다른 쪽으로 뭐 한다? 시간을 초월해서 어떻게 돼요? 파동을 준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의미가 뭐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관계를 맺는다. 과거와 현재, 과거와 미래의 그 관계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그거 다친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지금 선생님 어딘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끝이 어디에 해당이 오른쪽 발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말이 어떤 양말을 신으셨어요? 무좀 양말처럼 신으셨죠? 저 의미는 뭐라고요? 무좀이 있든 없든 발이 뭐하다? 답답하다. 땀이 많이 차인다. 제가 왼쪽 새끼손가락 손톱 끝이 뭐예요? 낫에 베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왼쪽 발이 오른쪽 발보다 무좀이 심해요. 오른쪽 발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랑 관련 있고 또 내지는 그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어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오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쪽이 어떻든 간에 왼손이 비해 안 좋으니까 왼손에서도 오른손에 해당되는 자리를 다치는 거야. 그러니까 망치를 예를 들면은 오른손에 쥐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망치로 오른손을 찌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찢지. 못 찌니까 어떻게 돼? 왼손에서 오른손에 새끼손가락에 해당되는 대를 뭐요? 망치로 찢는다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운데가 머리, 둘째 손가락이 어디라고? 오른팔이라고. 그러니까 오른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부위를 뭐 한다고요? 다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도 뭐 한다? 코가 깨진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가 불편해 오셨든 허리가 불편하든 딴 데가 위장이 불편해 오셨든 어디를 치료해주면 된다? 오른쪽 어깨 또는 오른쪽 발목을 치료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옷이 우리 선생님은 옷이 이렇게 풍푸짐하게 여기 가운데가 풀러 나와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여기가 명치 있는 데가 어떻게 돼요? 쏙 꺼졌죠? 건드리지 마세요. 네. 이렇게 꺼져 있다고. 보여요? 경희씨? 네. 네, 여기가 꺼져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약간의 펴는 동작을 해야 되고 눈썹 자체가 중간이 올라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미간 부위가 쏙 꺼져 있어. 이렇게 안으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안쪽으로 몰린다고. 어떤 눈썹은 일자 눈썹 있죠? 그런 눈썹도 있지만 이렇게 몰리는 눈썹이면 허리도 안 좋지만은 위장이 약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말은 안 해도 끄덕끄덕 하다는 얘기는 공감한다는 얘기죠. 그 공감한다면은 용한데 왔다 안 왔다? 왔다. 그 다음 뭐요? 믿고 맡기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동작들이 돼요.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 머리 띵하고 허리가 안 좋아. 머리가 띵하고 허리 안 좋다. 그래서 머리가 띵하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치료책은 어디라고요? 손이 어디냐면 손을 지배하는 게 경추 7번이에요.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뼈 7번을 치료해주면 되고 또 내지는 발목이 뭐를 지배한다? 결국은 목하고 연관이 된다. 왜? 목이 머리에서 가장 머리 끝에서 위쪽으로 가장 이 굴곡이 관절 가동 범위가 되는 데가 어디예요? 머리 얼굴 밑에 목이잖아. 그럼 발에서는 어디겠어요?
예를 들어 발가락이나 아니면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발목에 해당이 된다고. 발가락보다는 어떻게 목이 좀 굵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어디라고? 발목이나 손목이 뭐라고요? 목과 균형을 이루는 파동의 반대편 자리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발목을 좋아지게 해도 어디가 좋아진다고요? 목이 좋아진다. 허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장시간 동안 기다리게 죄송해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첫 단추를 잘 끼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막 이렇게 침 놓는 것보다는 또 내지는 똑같은 다른 데랑 똑같은 병원이고 똑같이 치료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른 한의원하고는 진단하고 진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럼 사모님은 왜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맨 처음 사모님하고 뭐예요? 눈밑이 어떻다고? 지방처럼 부풀어 있다. 그럼 어디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어이구 잘하시네. 하나 다음에 줄게. 네. 오늘은 행제하는 날이에요. 초진 볼 때 한 번 말할 때 어떻게 돼? 네 분이 다 알아먹고 또 딱 하니까 바로 알아먹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나는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요. 피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데요 하는 말의 의미는 피 검사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피 검사에 나타날 정도면 아주 심각한 거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내 몸이 기능적으로 그쪽이 약하다. 약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소통이 안 된다. 순환이 안 된다. 그쪽으로 병목 현상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뭉쳐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쌤 보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모님은 몸이 어디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요?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중심이 이렇게 가 있다고. 이게 딱하다고. 보이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게 어디에? 간의 긴장이 와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렇게 빼딱하게 보는 거야. 삐딱하게 본다는 게 아니고 몸이 어떻게 돼? 요게 뭐하다? 편하다는 거지. 불편한데도 불편한 자세가 뭐하다고요? 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진단한다. 자, 이런 얘기를 늘상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도 TV나 매스컴에서 또는 병원의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낯선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 공감이 되는 얘기들이다. 그래요. 또 모셔서 진료할게요. 한 주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